안녕하세요. 전 세계의 눈물 사연을 모아 읽어드리는 눈물 사연 도서관입니다. 여러분들의 눈물 사연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눈물 사연 도서관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눈물 사연 시작합니다. 이 사연은 미국에서 대학 교수 생활을 은퇴 후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여행을 떠났던 제임스 스미스 교수님의 사연입니다. 교수님께서는 과거 어린 시절 아버지와 왔던 한국을 기억하며 한국의 바뀐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겪은 한국의 역사가 담긴 모습들에 속이 울렁거릴 정도로 감정이 북받쳤다고 하는데요. 교수님의 가슴 아픈 사연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임스 스미스입니다. 저는 은퇴한 명문대 교수로 몇 년 전 교수직을 내려놓고 아내 안나와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온함 속에서 저는 어딘가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가족들과의 첫 해외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50년 전 아버지와 함께 방문했던 한국으로 돌아가는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저의 평생은 교육과 함께해왔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공부에 몰두해온 저는 결국 교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에게 지식과 열정을 전하는 일이 저의 삶의 중심이었죠.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를 통해 많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저의 강의를 좋아해 주었고 그들의 성장과 성공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교수로서의 생활은 매일매일이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고 학생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일이 저를 더욱 성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몸은 점점 지쳐갔고 강의를 하는 것도 점차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은퇴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 이상 강단에 서기 어려워졌고, 이제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저는 아내 안나와 함께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아이들을 키우고 저를 내조하면서 교수직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희생 덕분에 우리 가족은 항상 화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은 인생을 아내와 함께 새로운 경험을 쌓으며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제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아내 안나는 똑똑하고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그녀는 대학 시절 동료 교수로 만나 결혼까지 했고, 두 아이를 키우며 저를 내조하면서도 항상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희생과 사랑 덕분에 우리 가족은 항상 화목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첫째 딸, 리사는 현재 대학생입니다. 그녀는 밝고 호기심이 많으며, 특히 한국의 K-팝과 문화를 좋아합니다. 리사는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려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 여행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둘째 아들, 마이클은 고등학생으로 리사와 마찬가지로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는 특히 한국의 역사와 전통에 관심이 있어 이번 여행이 그에게 큰 의미가 될 것입니다. 마이클은 항상 긍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성격으로 가족에게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은 흥미롭고 설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족 모두가 가고 싶은 여행지를 익명 투표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방법은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문화로 공정하고 재미있었습니다. 각자 자신이 가고 싶은 여행지를 작은 종이에 적어 항아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발표자로 정하고 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항아리에서 종이를 하나씩 꺼내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긴장된 순간, 결과는 놀랍게도 모두가 한국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쁨과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제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저까지 모두 한국을 선택했다는 사실에 가족들의 마음이 하나로 통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저에게는 50년 전 아버지와 함께한 추억을 다시 떠올리게 만드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여행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항공권과 숙소를 예약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강남에 있는 호텔을 예약했는데
그곳은 교통이 편리하고 다양한 관광지를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여행 기간 동안 방문할 장소들을 미리 계획했습니다. 아이들은 K-팝 성지와 쇼핑몰을, 저는 종로와 서대문 형무소, 그리고 경복궁을 꼭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여행에 필요한 물품들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여권과 비자, 필요한 의류와 개인 용품들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한국에서 입고 싶어하는 옷들을 미리 준비하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옛 사진들과 기록들을 찾아보며 아버지와의 추억을 되새기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들뜬 마음으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아내 안나와 아이들은 흥분된 얼굴로 공항을 둘러보며 여행의 시작을 즐겼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자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50년 전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운 아버지의 얼굴과 한국의 풍경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번 여행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의미를 줄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찬 순간이었습니다. 비행기는 드디어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우리는 그 현대적이고 깨끗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공항의 빠른 입국 심사와 효율적인 시스템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50년 전 아버지와 함께했던 여행을 떠올리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한국이었지만 그리운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우리는 공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강남의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동안 한국의 편리한 교통 시스템과 안전에 감탄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한국인들이 모두 휴대폰을 보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인터넷이 어디서나 잘 터지는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하며 과거의 한국과는 다른 점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 여행에서의 첫 번째 하루를 마무리하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우리는 강남의 한 카페에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세련된 인테리어와 다양한 음료, 디저트가 우리의 기분을 한껏 돋워주었습니다. 커피의 깊은 맛에 놀란 저는 미국의 커피와 비교하며 그 차이를 즐겼습니다. 아이들은 한국식 브런치를 맛보며 기뻐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강남의 현대 미술관이었습니다. 한국의 현대 예술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미술관에서 우리는 한국의 예술가들이 표현한 다양한 작품을 감상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작품들이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안나는 한국의 예술적 감수성에 깊이 감탄했습니다. 미술관을 나와 우리는 강남의 거리들을 거닐었습니다. 유명한 강남 스타일의 거리에서는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활기차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한국의 최신 유행과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K-팝 관련 굿즈를 사기 위해 쇼핑몰을 샅샅이 뒤졌고, 저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점심 식사로는 한국의 전통 음식을 맛보기로 했습니다. 근처 한 식당에서 우리는 비빔밥과 불고기, 김치찌개를 주문했습니다. 한국 음식의 깊은 맛과 다양한 반찬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새로운 음식을 맛보며 즐거워했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는 그 자체로도 하나의 예술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잠실의 롯데월드 타워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라는 그 위용에 우리는 모두 압도되었습니다. 전망대에 올라가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저는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전망대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우리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한국의 현대적인 매력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한국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낸 나라였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더 깊은 역사를 탐방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한국의 깊은 역사와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장소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첫 목적지는 서대문 형무소입니다. 아침 일찍 우리는 서대문 형무소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일본 식민지 시절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되고 고문받았던 장소로 한국의 아픈 역사가 깃든 곳입니다. 형무소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엄숙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그 당시의 처참한 상황을 재현한 전시물들과 고문 도구들은 우리의 가슴을 무겁게 했습니다. 안나는 그곳에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형무소의 첫 번째 전시관에 들어서자 우리는 그곳에서 독립운동가들이 겪었던 고문 장면들이 생생하게 재현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철창 안에 갇힌 채 온몸이 묶여있는 인형들, 고문 도구들, 그리고 그들이 견뎌야 했던 끔찍한 상황들이 사진과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 잔인한 짓을 할 수 있을까요? 독립을 위해 싸웠던 그들의 용기와 희생이 더욱 존경스러워졌습니다. 전시관의 한쪽 벽에는 실제 고문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부러뜨리기 위한 도구, 온몸을 찌르는 철침, 전기 고문 도구 등 그 잔인함에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도구마다 사용된 방법과 그로 인해 고통받았던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가 함께 전시되어 있어 그들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저는 그 도구들을 보며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을 느꼈습니다. 안나는 고문 도구 앞에서 한참을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을 텐데 우리는 그저 책으로만 배웠을 뿐이잖아요.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녀의 말에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지만 최소한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어서 실제로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었던 감옥을 둘러보았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 안에는 차가운 바닥과 좁은 공간이 있었고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해야 했던 그들의 고통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최소한의 생필품만이 놓여 있었고 창문에는 철창이 설치되어 있어 바깥을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작은 공간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독립을 위한 의지를 다졌을 것입니다. 감옥 벽에는 독립운동가들이 남긴 낙서와 글고들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독립만세, 조국을 위하여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글고를 보며 저는 그들의 강인한 의지와 희생정신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그 작은 공간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싸웠던 것입니다. 안나는 감옥을 둘러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우리가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그래,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해야 해라고 말했습니다. 전시관의 마지막에는 그들이 겪은 고문과 수감 생활을 기록한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아 그 영상을 지켜보았습니다. 영상에는 그들이 겪었던 끔찍한 고문과 고통, 그리고 그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싸웠던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희생을 보며 저는 가슴 깊이 감동했습니다. 영상이 끝난 후 우리는 잠시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희생을 눈으로 보고 나니 마음이 무겁고 복잡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들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형무소를 나서며 우리는 한국의 아픈 역사를 되새기며 그들의 용기와 희생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안나는 그동안 몰랐던 한국의 역사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곳에 와서야 그들의 고통과 희생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잊지 말아야 해요. 그녀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우리는 감옥 내부를 더 깊이 탐방했습니다. 벽에 붙어있는 낡은 사진들과 기록물들은 당시 수감자들의 일상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도, 취침 시간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은 채 극한의 환경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던 그들의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좁은 독방에 서서 그들의 고통과 외로움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한 방에 들어서자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매일같이 조국의 독립을 꿈꾸며 고문과 굶주림을 견뎠을 것입니다. 벽에 남겨진 낙서들은 그들의 절망과 희망이 뒤섞인 흔적이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라는 글고를 보며
저는 그들의 강인한 의지와 희생정신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전시관에는 그들이 받았던 고문의 기록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전기 고문, 물 고문, 그리고 신체적 폭력이 일상적으로 자행되었다는 기록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특히 전기 고문을 당했던 한 독립운동가의 일기는 그 당시의 끔찍함을 고스란히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전기가 몸을 타고 흐를 때마다 나는 죽음이 오기를 간절히 바랐다는 그의 글고는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안나는 이러한 기록들을 읽으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잔인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단지 자신의 조국을 사랑했을 뿐인데. 그녀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 그들의 고통을 마음속으로 되새길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그들이 독립을 위해 싸우며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던 모습을 담은 전시관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는 독립운동가들의 편지와 사진, 그리고 그들이 남긴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마음만은 항상 자유로웠습니다. 그들의 편지에는 조국의 독립에 대한 열망과 가족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고통을 견디는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의 후손들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한 독립운동가의 편지를 읽으며 저는 그들의 희생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희생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형무소를 나서며 우리는 한국의 아픈 역사를 되새기며 그들의 용기와 희생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안나는 그동안 몰랐던 한국의 역사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곳에 와서야 그들의 고통과 희생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잊지 말아야 해요. 그녀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종로의 경복궁이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궁궐로 조선 왕조의 역사가 담긴 곳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경복궁을 방문하기 전부터 설레어했습니다. 특히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돌아다니는 체험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경복궁에 도착하자 우리는 한복을 빌려 입고 궁궐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고궁을 걷는 경험은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안나는 경복궁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전통이 이렇게나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복궁 내에서 영어 해설을 들으며 우리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해설을 들으며 끊임없이 메모를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한국의 역사에 대해 더 많이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도 해설을 들으며 한국의 역사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숙소로 돌아와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안나와 저는 오늘의 경험을 나누며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의 아픈 역사와 아름다운 전통을 직접 경험하면서 우리는 한국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이 소중했지만 특히 서대문 형무소에서의 경험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결심했습니다. 한국의 아픈 역사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알리는 일은 그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작은 노력일 것입니다. 미국에 돌아가면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을 준비하고 관련 서적을 집필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에게, 동료 교수들에게, 그리고 더 넓은 대중들에게 한국의 역사를 알리고 그들의 희생정신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또한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보여준 용기와 희생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강연을 통해 서대문 형무소에서의 경험을 생생하게 전할 것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이 겪었던 고문과 수감 생활, 그리고 그들의 희생정신을 자세히 설명하며 그들이 왜 그렇게 싸워야만 했는지, 그들의 투쟁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릴 것입니다. 또한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 모두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것입니다. 관련 서적을 집필할 때는 서대문 형무소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그들이 겪었던 고통과 희생을 상세히 묘사하고 그들의 용기와 희생정신을 독자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역사를 알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고 제 삶의 새로운 목표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기억을 간직하며 한국의 역사를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보여준 용기와 희생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이 소중했지만 특히 서대문 형무소에서의 경험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형무소를 나와 경복궁을 돌아보며 저는 한국의 역사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잔인한 고문과 고통을 견디며 독립을 위해 싸웠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희생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슬픈 역사를 딛고 일어나 이렇게 훌륭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한국은 그저 잔인한 역사를 견딘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경제대국이며 문화와 기술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독립을 위해 싸웠던 그들의 희생과 용기 덕분입니다. 저는 그들의 용기와 희생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싸웠기 때문에 오늘날의 한국이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발전을 보면서 저는 깊은 감동과 경의를 느낍니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고 끝까지 싸워 결국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희생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잊지 말아야 하며 그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이 이토록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고통과 희생을 통해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의 끈기와 의지, 그리고 희망이 오늘날의 한국을 만든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보여준 용기와 희생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저는 돌아온 미국에서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아픈 역사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알리는 일은 그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작은 노력일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고통을 되풀이되지 않도록 배우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고 제 삶의 새로운 목표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기억을 간직하며 한국의 역사를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보여준 용기와 희생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희생 덕분입니다. 그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희생을 기리며 앞으로도 그들의 용기와 희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그들이 만들어낸 이 훌륭한 나라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감동의 눈물을 다룬 사연이었네요. 다른 사연들도 차례차례 올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 힘을 내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